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위기심리 상담사를 같이 수업하게 된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할 수업은 위기심리 상담사, 위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위기와 위기심리 상담사와 일반 심리 상담사는 같으면서도 맥락적으로는 같으면서도 긴급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위기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는 하나의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결정 또는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자어의 위기는 우리가 위험과 기회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반드시 나쁜 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위험은 하나의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위기라는 말이 부정적인 뜻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실직을 하는 것도 위기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정작 승진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한테는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인데 승진이 누군가의 공석을 메우느라고 승진이 되어졌는데 준비 없이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심리적 부담감이 생기면서 어떠한 일 처리를 할 때 자기와 맞지 않을 때는 자기의 전공이나 또는 자기가 잘하는 자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와 맞지 않을 때는 위기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가 돼요? 승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또 열리기도 하는 거죠. 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위기에 처한 사람은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는데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조금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비전이 제시된다면 부정적인 선택을 해서 좌절을 할 경우에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극적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에 이르게 된 어떤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며 개인에 있어서 가장 약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요. 자기가 힘들 때 누군가와 그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 위기심리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기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심리 상담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처한 경우가 조금 강약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강한 위기에 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자원이 강하고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더 강할 때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큰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는 본인은 굉장히 완충작용이 잘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원을 갖고 있고 어떠한 탄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강하게 받을 것이냐 약하게 받을 것이냐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려움은 갑자기 닥쳐와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점진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인의 몸만 피폐해야 되는 거였다면 나중에는 그게 점진적으로 가정 형편이 일을 안 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경우 어떻게 됩니까? 출근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거나 이러면 퇴직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술로 하루를 살면서 자녀를 또는 부인을 또는 아니면 배우자, 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코올 중독 하시는 분이 배우자를 괴롭히는 하나의 또 언어폭력, 가정폭력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위기심리 상담사가 어떻게 대처해 주는지는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심리상담사의 기술이 좀 더 발달된 심리상담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듣는 부분이 발달되신 심리상담사님이 계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리상담사 되시는 분은 공부를 게을리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위기심리상담사는 특히 더 긴급한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탁월한 부분들을 자꾸 트레이닝해서 훈련을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위기심리상담사는 위기에 직면한 모든 이들의 자원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본인 위기심리상담사의 자원도 필요하지만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의 자원을 뽑아내서 또는 알아채서 그거 부분들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필요한 자원을 같이 찾아서 그분들과 함께, 내담자들과 함께 우리 위기심리상담사 분들이 같은 방향을 손잡고 가는 게 심리상담사 분들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담자 교육을 잘 받은 상담사라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 연루되기를 꺼려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좋을지 모르겠는 경우가 우리가 가끔 생기는데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상갓집에 가서 어떻게 말을 조금 상처받지 않도록 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어느 단어를 선택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또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뭐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위기에 빠진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또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줘야 하는지 가끔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위기심리 상담사 분들도 그런 난감한 경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정서를 해칠 정도로 힘든 위기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요즘 뉴스도 보니까 데이트 폭력이 또 생기고 예전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에서 여자 애인을 배를 쳐서 가격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그 어떻게 되어진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나 사망한 여자 쪽의 가족이나 또 징역을 가야 되는 데이트 폭력을 가한 가해자도 다 위기에 빠졌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끔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위기 심리 상담사 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신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든지 상담사는 실력을 갈고 닦아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심리 상담사의 상황 대처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에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3월 중순쯤에 서울의 모 대학에 신입생 환영회가 끝난 후에 자기네 집이 19층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신입생이 자살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온 가족들이 엄마가 19층에 살고 있었던 아들 방을 들어가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따님이 그러니까 동생이었어요. 그 먼저 자살한 오빠가 그 경우를 당하고 나서 엄마와 같이 장례를 치르고 집에 같이 왔는데 엄마가 그 오빠 방에서 그러는 걸 보고 아빠는 이제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걸 보고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한 30시간 있다 후에 나타나신 아버님이 실어증에 걸려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위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그 우울이라는 마음과 자기 심리적 장애가 오면서 심리적 장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어증까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은 있잖아요. 언제 어느
내 옆에 누군가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당황스러워 하시지 말고 우리는 항상 평온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표정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외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별한 사람들 우리 단체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는 교회에서나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는 걸 보면은 왠지 그 가족들이 만나기가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꺼려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 마음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작 기쁜 일은 나누기가, 얘기하기가 쉬운데 슬픈 일은, 위기는 대부분 슬픈 일이 더 많잖아요. 그 슬펐을 때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숙달된 우리 심리 상담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 심리 상담사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받는다고 가정하셨을 때요.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어떤 도구 또는 어떤 자기만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항상 들어가야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화로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와서 직접 얼굴을 면대면으로 할 때에도 어떤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야 하냐면요.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우울, 그런 어떤 뉘앙스나 그런 어떤 정보가 새어나왔다면 혹시 자해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을 하셨다면 혹시 도구나 어떤 거를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라고 조금은 직설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 요소가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때는 조금 더 그냥 사회적인 이슈를 얘기하면서 조금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멀멀한 어색한 관계를 조금 걷어낸 후에 상담을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요.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받는 이런 상태였을 때는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끔은 효과적일 때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자로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일반 상담자들의 개입하는 법과 동일하게 개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는,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성폭력이나 법적인 문제에 개입됐다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긴급조치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자분들께서는 곧바로 신고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생명의 위험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긴급구조를 연기하셔서 개입하는 게 심리상담사의 위기심리상담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 아직 미성년자나 아동들일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끊임없이 다시 타진해보고 다시 타진해보아야 되는 이유가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 대한 어떤 내가 이렇게 잘못 말하면 혹시 잡혀가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어떤 공포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말하지 마 라는 혹시 협박이나 요즘은 재혼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았었잖아요. 취학 아동들이 또는 입학은 했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 아동들 조사를 해보니까 위험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벌써 살해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성년자이들, 어린아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정말 위기심리 상담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촉각을 세우고 말 행간을 잘 읽으시고 하물며 직관까지 쓰셔서
한번 더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이 항상 촉각을 세운 상태에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이 끝나면요. 우리 내담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대처하는 상담 기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기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유형을 자세히 보면은요, 발달적 위기라고 해서 나눕니다. 세 가지 위기로 나누는데요. 발달적 위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로 생활 사건이나 발달 과업에 의한 성숙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수행해야 하는 그 시기에 수행해야 하는 과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합니다. 그런데 발달 과정 중에서 우리가 출생도 그 부모와 이 출생이 예기치 않은 출생인지 정말 기다렸던 출생이지만 갑자기 자녀를 봐주기로 했던 분이 안 계시게 될 경우 또 그것도 그 가정에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봐주는 친정 어머님이 보실지 또는 시부모님이 봐주실지 또는 다른 위탁에 맡길지부터 시작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지 굉장히 많은 위기가 봉착되죠. 또 편찮으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오시던 베이비시터 분께서 안 오실 수도 있고 출생으로 인해서 겪는 위기가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모두에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아기 좀 봐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 가정이 생기면서 자녀의 출생이 하나의 어떤 때는 위기가 돼서 우리는 아직 자녀를 낳을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기가 출생해서 용변 가리기를 하는데요. 어느 부모님은 굉장히 성향이 급하셔서 아이한테 성숙되는 시기를 기다려주시지 못하고 빨리빨리 아기를 조금 가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아이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가 자라면서 뇌가 발달해서 그걸 인지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아기한테도 위기일 수 있죠. 자, 우리 입학했을 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달을 하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로서 입학을 했을 때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아이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은 정서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인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뭐 때문에 싫어서 학교를 안 간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입학을 했다고 해서 기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닌 상황이 됐을 때는 그 가정에서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지 스탠리 홀이 1904년에 명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1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질풍노도라는 단어는 지 스탠리 홀이 처음 쓴 게 아니고요. 독일의 문헌의 작품에서 나온 거를 지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에다가 갖다 붙였는데요.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또 윗세대의 어르신들은 우리를 보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러시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단어를 써서 아직까지도 질풍노도의 단어는 청소년기에 대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자랐는지를 또는 위기가 항상 올 수 있었다는 거를. 자, 보세요. 제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비행청소년 예방센터에서 강의를 나갑니다. 거기에는 폭력 또는 절도 또는 타의 어떠한 부분과 연관이 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가출도 일종의 그 친구한테는 위기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에서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정말 흥미와 또는 자기의 좋은 자원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겠지만요. 자기가 그냥 돈이 많이 줘서 또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떨어지다가 자기가 적성이 전혀 맞지도 않고 전공과도 맞지 않은 곳에 직업 선택을 해서 갔는데 하는 일조차도 정말 하기가 너무 어렵고 벅차고 새로 공부를 해서 해야 한다면 그분한테는 직업 선택이 위기에 봉착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심리상담사분께서 그거에 필요한 자격증부터 서서히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빠르게 알아보는 것을 권장할 것인가도 우리 심리상담사분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을 떠나서 아이들이 제가 아까 가출 얘기했잖아요. 가정만 떠나는 청소년기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실종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가끔은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시는 어른분들도 계시다는 점이죠. 자, 그럴 때 그 가정은 나가신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학교 졸업을 하고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있다면 좋겠지만 갈 곳이 없을 때 집에만 있게 될 때 또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약혼, 결혼의 적응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신, 중년의 위기, 부모 상실, 하물며 폐경기, 남자분들도 온다는 여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온다는 폐경기, 갱년기, 퇴직, 배우자의 사망, 아주 굉장히 이거는 자녀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물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친구의 사망, 에 따른 발달 단계별 위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적 위기 보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위기라고도 하며 사람이 예견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이거나 강렬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도 보면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 많습니다. 가장이 실직을 했으면 아이들한테까지도 영향이 크게 갑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배우자까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전업주부였다가 정말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가정에 위기가 봉착했다 할 수 있겠죠. 자, 금전의 상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아요. 또는 계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많았죠.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계주가 갯돈을 다 가지고 다른 곳으로 몰래 잠적을 했거나 그랬을 때도 금전의 상실 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가끔 보증서 주지 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바로 금전으로 인한 상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상실. 갑자기 옆에서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손잡고 같이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전학을 가버리면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상실감이 크게 오겠죠. 또 다른 친구, 전학 간 친구도 위기에 봉착한 거지만 환경을 적응하느라고요. 부적응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래서 옮기기보다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기를 부모님들이 소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떠난 자만 위기가 아니라 떠나보낸 자도 항상 그리움에 또 내가 같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받는 상실도 큽니다. 자, 질병으로 인한 위기 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암이나 또는 몸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받는 우리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받는 우울감과 정서적인 치매는 굉장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의 사망, 우리 예전부터 있잖아요. 자녀의 사망.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의 자녀가 사망한다는 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하물며 그 옆에 이모, 고모, 삼촌들의 마음까지도 다 우리 자녀의 한 명의 사망이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가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 결혼 생활에서의 부정과 이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요즘은 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내연녀, 내연남 해가지고 뭐 위자료를 받으면 돼. 그러나 그 위자료 많이 받아봤자 뭐 5천만 원, 3천만 원. 그거에 비하면 이 위기감에 느끼는 정서적 해침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 한 명만 연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도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약간의 불안과 공포까지도 임신은 하나의 위기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신이 축하할 만한 일이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임신이 하나의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도 가끔 생기죠. 전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자연재해와 전쟁, 그 다음에 지진,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정말 무섭죠.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가끔은 뭐를 해요?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어가면서 놀아가면서 하는 게 지진 대피 훈련이었다라고 모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포항에서 아주 그냥 한동대 막 학교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 애들이 그 상황에서도 또 쓰러진 분을 모시고 나오려고 하고 그 보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뉴스에 딱 나왔은 걸 본 것처럼 지진이 나오면 웃으면서 했던 훈련이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위기가 봉착했을 때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폭력범죄 보겠습니다. 폭력범죄는 정말 공포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한테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의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강도만 다를 뿐이지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위기 유형 실존적 위기 보겠습니다. 실존적 위기는 책임감, 독립성, 자유 등의 중요한 인간적 이슈에 동반되는 내적 갈등과 불안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구조라는 게 나왔죠. 자, 매슬로우는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단계로 1단계 우리가 살아가는데 1단계는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5단계로 나눠서 지금 자기 실현의 욕구 이거는 이제 5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을 해야 한다 하는 생존의 욕구죠. 2단계는 우리가 생존하는 거, 먹고 자고 의식주가 잘 되니까 이제는 안전하고 싶어하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선생님들 길을 건너실 때 왜 좌우를 훑어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먹을 게 우리가 의식주가 다 마무리가 되면 막 63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유리창을 닫고 있지는 않겠죠. 조금 더 안전한 직업을 찾으려고 하겠죠. 자, 3단계는 이제 매슬로우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소속의 욕구가. 자, 보세요. 아이들이 왜 왕따 때문에 괴롭고 왜 나를 따돌려서 또는 요즘 은따니 은근히 스스로 따 해서 쓰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게 학교 폭력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메슬로의 3단계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속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아이들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도 하나의 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에 보면은요. 자존의 욕구가 있죠. 자기가 좀 더 명예롭고 싶고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와 관련된 5단계 보겠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죠. 자, 보세요. 자아 실현, 예전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으로 큰 사회적 공헌을 했을 때 자아 실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메슬로우의 이 단계를 공헌을 했을 때인데 지금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완성했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된다면 어때요? 우리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죠. 잘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거와 그것만을 쳐다보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이 바로 고지가 앞인데 그 시험을 치를 수 없어서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래서 올해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도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전문성이 없거나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해서 자기 실현을 하지 못한다라고 자아 실현에 어떤 누가 끼쳐지는 부분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이 단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덧없다고 느끼는 허무감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누군가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심장 박동이 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몸이 순간적으로 누가 등 확 떠민 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보세요. 언제 어디든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 위기심리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들의 위기를 같이 나눠주는 훌륭한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